안녕하십니까, 한국남자입니다. 오늘은 911 스피드스터 모델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오늘 보여드릴 이 스피드스터는 전에 제가 한번 아주 잠깐 지나가는 길에 옆에 서 있던 차를 끄집어내서 아주 살짝 보여드린 적이 있잖아요. 그때는 맛도 제대로 못 보여드린 것 같아서 오늘 이 차를 또 보여드리기 위해서 가지고 나왔고요. 특별히 이 차 같은 경우는 뭐 기술적이나 차가 잘 나가는 어떤 차에 대한 특별한 성능이나 이런 것들이 주입이 된 차는 아니에요. 단지 이 차는 전 세계적으로 생산량이 정해져 있고 그만큼 또 소장 가치가 있으면서 또 아무리 성능적으로 특별한 부분이 없다고 해도 스피드스터는 포르쉐 GT카 범주 안에 들어가 있는 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성능을 갖고 있는지 여러분께 좀 알려드리고, 이 차는 이런 것들이 좀 특징점이 있다, 그리고 이 차가 전 세계적으로 만들어진 차량 대수만큼 어느 정도로 이 차가 소장 가치가 있을지 여러분과 함께 잠깐이라도 느껴보는 시간을 갖고 싶어서 이 영상을 만들게 됐고요. 재밌게 봐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먼저 차에 대한 기본적인 설명부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GT3 셰시와 911 까레라4 카브리올레 차체 껍데기를 사용해서 만들어진 차고, 거기에 엔진은 GT3에 들어가 있는 4.0 자연흡기 엔진 들어가 있고요. 최대 출력 502마력을 나타내고, 변속기는 6단 수동 변속기가 들어가고, 머플러는 티타늄 재질로 된 머플러가 들어가고, 그리고 최대 엔진 회전수는 9000rpm까지 사용하는 일반 GT3하고 똑같은 엔진이 들어간 거고요. 일반 911에 적용되어 있는 7단 수동 변속기가 적용된 까레라4 카브리올레보다 무게가 대략 90파운드 정도, 그러니까 40kg 정도 가벼워요. 그래서 차의 기능성을 더 더했다. 근데 그 가벼워진 부분이 루프에서 상당한 무게를 많이 뺐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차체가 전반적으로 가벼워진 것보다도 더 효율적인 무게 밸런스가 나타난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 차 같은 경우는 제작 제한 대수가 있어요. 1948대만 제작을 했는데, 그 이유는 포르쉐 356이라는 그 스포츠카를 처음 생산한 해, 그게 1948년이거든요. 그 1948년을 기념하기 위해서 제작 제한 숫자를 1948대로 딱 정해졌고, 그리고 이 앞에 번호를 보시면 그 1948대 중에 이 차가 몇 번째 차인지 이렇게 배지로 모든 차에 이렇게 부착이 되어 있습니다. 이 스피드스터의 스펙 사항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일반 911하고 똑같이 리어 엔진에 뒷바퀴 굴림 차고요. 그리고 4.0 자연흡기에 6기통 박스 엔진이 들어가 있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최고 출력은 502마력인데 그 최고 출력을 나타내는 RPM이 8250rpm이에요. 그리고 이 차는 NA 엔진이기 때문에 최대 토크를 나타내는 엔진 회전수도 6250rpm에서 표현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터보 엔진이 많이 사용되는데, 터보 엔진 같은 경우는 1000rpm 후반대부터 최대 토크가 나오게 되잖아요. NA 엔진 같은 경우는 RPM이 상승하면서 어느 정도 같은 곡선을 이루면서 어느 시점에 올라가야 최대 토크가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NA 엔진이 어떻게 보면 최대 장점이라고 할 수 있고, 일반 서킷이나 이렇게 차를 좀 스포티하게 운전하기 위해서는 RPM이 레드존에 다다를 때까지 기아 변속을 유지해서 변속을 해주는 것이 가장 차를 빨리 달리게 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서스펜션을 좀 설명을 드리면, 앞뒷바퀴 다 독립편가가 들어가 있는데 앞에는 맥퍼슨 방식, 그리고 뒤에는 멀티링크 방식이 쓰여져 있고, 브레이크는 PCCB, 그러니까 포르쉐 세라믹 컴파짓 브레이크라고 해서 카본 세라믹 브레이크가 적용이 되어 있고요. 캘리퍼는 앞에는 6피스톤, 뒤에는 4피스톤이 들어가 있습니다. 전자식 스티어링이 들어가 있고, 그리고 핸들링은 가변형입니다. 스피드에 따라서 핸들의 조임 정도가 변형이 되고요. 바퀴를 보게 되면 앞에는 245, 35의 20인치 타이어가 들어가 있고, 뒤에는 305, 30의 20인치 타이어가 들어가 있습니다. 타이어 종류는 미셸린 컵드 타이어, 아주 유명한 타이어죠. 특별히 설명을 안 드려도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그리고 이 차의 제로백 성능은 4초고요. 최고 속은 310km까지 달릴 수 있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아우토반을 달리는 차들을 봤을 때는 뭐 거의 330까지도 올라가더라고요, 어떤 차는. 그래서 어떤 310km는 그렇게 무리하지 않더라도 쉽게 올라가는 최고 속도라고 저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하고, 물론 제로백 성능이 4.0초라는 건 좀 아쉬운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차의 트랜스미션은 6단 트랜스미션에 듀얼 매스 타입의 플라이휠이 들어가 있고, 가속 위주의 세팅보다는 좀 더 변속의 부드러움을 위한 그런 트랜스미션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TDK보다는 확실히 느린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GT3 같은 경우도
수동 미션 같은 경우는 제로백이 3.9초고 PDK를 사용해야만 3.4초의 제로백 성능이 나온 것처럼 스피드스터도 수동 미션이 적용되어 있기 때문에 제로백 성능은 그렇게 뛰어난 편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최고 속이 310km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보셨다시피 이 차는 기어 자체가 롱기어가 들어가 있어서 그만큼 꾸준히 속도를 올리다 보면 이 엔진의 힘으로써 트랜스미션의 롱기어를 커버하면서 예를 들어서 포르쉐에서 발표하기는 0부터 160km까지는 8초밖에 걸리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속으로 올라갈수록 이 차의 속도의 진면모적인 부분은 나타난다고 볼 수가 있죠. 그리고 파짐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 파짐 같은 경우는 일반 911보다 25mm가 더 낮아요. 그래서 상당히 지면에 많이 붙어 있다는 거. GT3 같은 경우는 최저 지상고가 8cm까지도 내려갑니다. 그래서 평소에는 운전할 때 상당히 불편함이 없지 않아 있어요. 특히 턱이 살짝 있는 곳으로 올라갈 때 이럴 때가 가장 조심해야 되는 차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다이나믹 엔진 마운트 시스템도 들어가 있습니다. 자, 이 차의 이제 외부적인 좀 특징을 보면 정면에서 이렇게 똑바로 바라보면 소프트탑이 갖고 있는 지붕을 제외하고는 GT3하고 다른 점 전혀 없습니다. 근데 이 차를 옆이나 뒤에서 보면 완전히 그 모양 자체는 다르죠. 특히 뒤에서 봤을 때 루프부터 뒤에 트렁크 라인까지 떨어진 라인은 여러분들이 많이 알고 계시는 그 박스터의 스파이더란 모델 있잖아요. 그 라인하고 거의 같게 떨어집니다. 그래서 날렵해 보이면서도 뭔가 공기역학적으로 되게 유리할 것처럼 이렇게 생겼고 뒤에서 달리는 모습을 보면 어떻게 보면 더 그런 라인들 때문에 슈퍼카에 가까운 느낌도 들어요. 911 스피드스터의 가장 큰 외모적인 특징이면서 사람들이 많이 좋아하는 그런 부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차의 길이는 대략 4m 50cm 정도 되고요. 휠베이스 같은 경우는 2m 50cm가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운동 성능이 좀 더 타이트하고 무게중심 이동에 있어서도 되게 유리한 측면으로 설계가 되어 있다고 보면 되고요. 그리고 이 차의 커브 웨이트 같은 경우는 1465kg로 되어 있습니다. 이 차의 루프를 열고 닫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나 한번 제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보셨다시피 자동으로 되는 부분은 처음에 고리를 풀어주고 마지막에 고리를 닫아주는 그 정도 부분만 자동으로 되어 있고 나머지는 다 차에서 내려서 직접 수동으로 움직여야 합니다. 아무래도 좀 불편하죠. 하지만 이 불편함 때문에 스피드스터를 외면할 것인가? 저는 그렇진 않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 차의 매력일 수도 있고 이런 부분이 차를 이용하는 사람과 차와 그 운전자 간에 좀 더 친밀감을 유지해주는 부분이 아닐까라는 변명 아닌 변명을 좀 해보게 되네요. 그 정도의 외모적인 면을 보면 아 이게 911의 스피드스타구나 라고 알 수 있습니다. 자, 일단 또 실내 인테리어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딱 보면 GT3하고 전혀 다른 게 없죠. 카본 파이버로 만들어진 버킷 시트가 들어와 있는 부분, 그리고 앞에 센터 패시아 부분, 내비게이션, 백업 카메라가 사용되어져 있는 부분, 이런 것들은 거의 다 GT3 것과 똑같고, 단지 도어 핸들이 GT3 RS에 들어가 있는 1000 타입이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계기판 같은 경우는 예전 1960년대 모델의 느낌을 살리기 위해서 그러니까 초록빛이 들어가 있는 그 레터가 사용되어 있는 부분이 있고 그 계기판의 느낌은 스포츠 크로노 시계에도 똑같이 사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좀 더 GT3하고 다른 점이고 그리고 뒤에 보시면 이 차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1948대 중에 몇 번째로 만들어진 차인지 여기에 이제 숫자로 표현이 되어 있고요. 스피드스터의 기능 중에 중간에 있는 이 버튼을 보시면 이 버튼조차도 일반 GT3하고 다른 점은 전혀 없지만 여기 보면 오토 블리프라고 써있는 부분이 있죠. 이 오토 블리프 같은 경우는 서킷에서 코너 진입 전이나 아니면 일반 길에서도 스포츠 드라이빙을 할 때 약간 차가 멈칫했다 출발할 경우 기어를 변속하게 되면 스스로 그 다음에 차가 가장 빨리 튀어나갈 수 있는 조건을 만들기 위한 레브 매칭을 이 버튼을 눌렀을 때 실행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정말 그 나머지의 어떤 특징점은 여러분이 딱 이렇게 눈으로 보셔도 크게 없으리라고 생각이 들어요.
스피드스터의 배기음에 대해서 좀 설명드릴 부분이 있어요. 물론 이 차의 시스템 자체는 GT3 것과 똑같지만 좀 다른 부분이 미립자 필터라는 게 들어가 있어요. 이 부분은 뭐 배기가스에 관련된 부분이고, 그렇기 때문에 뭔가 좀 더 막혀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거기에 최근에 배기음 규정이 좀 더 좀 타이트해졌어요. 이 북미 쪽이, 특히 미국 쪽이. 그래서 그 규정에 맞추다 보니까 기존에 나왔던 GT3의 시스템과 동일하지만 뿜어져 나오는 배기가스의 소리는 약간 약해졌다고 볼 수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포르쉐 측에서 발표한 부분이고 실제 귀로 들으면 둘 다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배기음을 좋아하시는 분들도 스피드스터가 기존의 GT3보다 배기음이 줄었다에 대한 부분은 크게 걱정을 하지 않으셔도 될 정도로 뭐 거의 차이가 없어요. 대충 기본적인 설명은 이 정도 드렸고요. 차의 어떤 움직임이나 어떤 성능 이런 것들은 또 타면서 여러분께 또 간단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뭐 기본적으로 동력 계통의 여러가지 느낌 자체는 991 마크2 버전의 GT3하고 똑같습니다. 그 중에 이 차는 매뉴얼로만 구성이 되어 있어서 GT3 중에 이 매뉴얼이 탑재되어 있는 차하고 동력 계통은 거의 똑같아요. 나가는 느낌, 들려오는 머플러 사운드 이런 건 다 똑같은데, 다만 이 차는 지붕이 컨버터블이기 때문에 밖에서 들려오는 사운드가 머플러 사운드도 좀 더 크게 들릴 뿐더러 밖에 있는 약간의 뭐 지나가는 차 소음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일반 GT3보다는 좀 더 들리는 편으로 다가옵니다. 어느 정도 나간 느낌이냐면 GT3 PDK 모델은 약간의 NA 엔진임에도 불구하고 약간의 터보 느낌이 날 정도로 차가 딱 붙어서 빨리 나가는 느낌이 나는데, 그 정도까지의 느낌이 아니지만 그래도 4000cc의 500마력을 나타내는 이 차는 힘 자체는 뭐 모자람이 전혀 없고 당연히 차가 더 빨리 나가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시동 미션의 기어비 자체가 대체적으로 롱기어로 되어 있어요. 트랜스미션에서 딱 붙어서 차가 뿜어져 나가는 그런 속도감 있는 그런 거는 PDK 모델보다 좀 덜 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차를 보여드리는 건 차의 성능이나 이런 것들을 보여드리기보다는 쉽게 만나보지 못하는 차이기 때문에 여러분께 보여드리려고 지금 가지고 나온 거고요. 소리나 어떤 차의 느낌 이런 것들은 이 차만이 갖고 있는 특별함이다, 이런 매력이다 라는 거는 크게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하지만 그래도 이제 이 캐나다에서 차 가격은 30만 불대 후반에 이제 옵션을 포함해서 형성이 되어 있고 뭐 전부 다 판매가 됐죠. 그래서 현재는 중고차로밖에 구입을 할 수가 없는데 중고차 가격이 새차 가격보다 더 높아요. 뭐 비싼 것들은 뭐 40만 불이 넘어가는 것도 있고 이래서, 아무래도 앞으로 이 차 같은 경우는 좀 더 주행거리를 짧게 해서 소장 가치를 위한 어떤 컬렉트카가 앞으로 되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해보게 됩니다. 어떻게 느끼셨는지 모르겠어요. 오늘은 그냥 9일 중에 이런 차도 있다고 보여드리는 거고요. 글쎄요, 또 다음에 이 차를 언제 보여드릴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여러분이 이렇게 눈에 한번 이렇게 담아 놓으시면 좋을 듯 합니다. 오늘도 제 영상을 봐주셔서 감사드리고 또 다음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뵐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